요즘 정치권 최대 화두하면 이제 신당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오늘 신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례 전문 송영길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개혁적이고 네. 정말 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네.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도 반윤 연대로 끌어들여서 네. 이 정말 무도한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이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계가 너무 갑자기 뛰면 이야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씩 풀어가면 먼저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해서 비례신당이 만들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송 전 대표하고 손잡을 생각이 전혀 없을 거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두 사람은 일단 결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뭐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정치적 공통 분모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각각 따로 수사 받은 건데 그걸 뭐 만나서 검찰 수사가 어떡할까 하고 뭐 상의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조국 전 장관이 송영길 대표가 같이 하자는 얘기나 자꾸 조성추로 엮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건너들으셨습니까? 본인은 조송이 이렇게 엮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조국 전 반가워. 장관은 그냥 혼자만의 어떤 총선 출마로 이렇게 평가받는 게 조국은 조국이고 그렇지. 송영길은 송영길인 거죠. 송영길 전 네, 대표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과 서로, 엮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서로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서로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거고 스타일도 다르고요. 예.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네. 그 정치적 배경도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조와 송을 엮는다는 것은 그냥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현실성은 저는 거의 없어 보이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송영길, 조국 이 두 분도 결이 다르다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좀 전에 들어보셨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윤기치로 한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당을 만들 때 네. 무엇인가 반대하는 가치만을 가지고 된 정당은 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반윤의 기치로 이준석 전 대표와 뭐 같이 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송영길 대표는 너무 급하니까 지금 여기저기 지금 세력화를 하기 위한 네. 몸부림인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이 신당을 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런 저는 움직임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송영길 네. 대표가 지금 너무 급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한 상황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거나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과연 이분이 정말 신당을 만들 수 있을지 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이 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준연동형 유지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예. 최근에 나오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듣거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기사들을 보면 준연동형제를 그냥 폐지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 거잖아요. 지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지금 기치인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든 조국 전 장관이든 손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급해서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급한 겁니까? 송영길 대표는요. 예. 지금 요새는 욕설 때문에 자주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급한 게 아니고요. 송영길 대표와 연결되는 그 돈봉투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의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재판이 어떤 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는 게 있는데 네. 이 재판에서 이 관련되는 피고인들이 거의 그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헤드다, 주도자다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재판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 팩트가 되거든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증거의 그 격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소환을 미루고 있고 그걸 송영길 대표가 계속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부르기만 하면
바로 입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소환 즉 바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정치적 미래를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지역도 뭐 몇 군데를 얘기하고 무슨 현재 비례대표제 하에서 뭐 신당 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정치적 미래를 꿈꿀 만한 위치에 있질 않아요.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여러 사람을 좀 거론하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이준석 전 대표도. 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는 검찰 수사를 걱정을 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상당히 급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신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불출마 선언했었는데요. 그럼 이거 이제 번복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물론 이제 가능성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물론 창당을 하고 비례대표 번호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물론 이제 비례대표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또 지역구에도 출마를 할 수는 있는 거고요. 하지만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역구 출마는 안 한다고 보면 비례대표 번호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본인과 가까운 분들,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비례 당선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입성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지금의 저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총선이 좀 더 다가오면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올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설득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설득 작업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사이라고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에 당 대표를 하면서 뭐 피격을 당하면서 그렇죠. 지역구도 물려줬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설득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 같다. 자, 이재명 대표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얘기도 당 내에서 조금 나왔고. 근데 이재명 대표 어제 위중교사가 이제 분리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재판 리스크도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고 당내 계파 갈등도 있고 이렇게 좀 삼중 파고에 부딪혔다 이런 그 해석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항상 아무리 못해도 이중 삼중 파고가 있었어요. 뭐 이번에 새로운 일은 아닙니까? 새로운 일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항상 이런 파고를 잘 타고 넘어가는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또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험지 출마는 아마 그냥 무시하면서 대응을 안 하면서 넘어갈 것 같고요. 뭐 절대로 지금 얘기하는 무슨 안동이나 분당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계양을이라는 텃밭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험한 동네로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험한 동네로 갔다면은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를 할 때 그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라는 새로운 갑자기 급작스러운 요소가 생겨나면서 분당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고 바로 계양으로 직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으로나 지금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를 너무나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2차 체포동의안까지 이렇게 헤쳐나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3차 체포동의안이 있다면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절감하고 또 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사수할 것이다. 그렇죠. 계양을이라는 그런 안온한 지역을 벗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고요.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불출마라는 승부수는 만약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건 한번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그건 언제든지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두고 좀 공방이 거셌는데요. 김용민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경거망동 행동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들이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냐. 한동훈 장관 입장은 뭐 이런 건데. 그런데요, 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 당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논의될 것 같다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오후에는 논의된 적 없다, 계획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뭐 일이 있다면 탄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해야 돼요. 예. 끝끝내 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탄핵 카드를 만지작 칼집에 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검찰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긴장도 할 수 있고요. 국민들도 네. 굉장히 큰 이슈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하면 그냥 민주당의 특히 김용민 의원은 그러려니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효과도 없어요. 예. 이게 무슨 검찰 견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전략 네. 바꿔서 그냥 진지하게 비판할 점들은 비판하고 국정감사라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의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점들을 지적을 해라. 이런 식으로 글쎄요. 검사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발언들을 배지를 네. 달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예,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앞서 저 발언 외에도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위헌정당 심판 행정부의 또 견제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까?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너무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우에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만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예.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저는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예. 이 민주당 안에 강경파 의원인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예. 한 거고 그걸 또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가 30분 후에 다시 또 번복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예. 이건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걸 그냥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고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결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것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직무상의 중대한 뭐 위법이 발견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정치적 요소와 이 법률적 기준 요소를 같이 해야 되는 네. 것이지 이렇게 쓱 내놨다가 그냥 걷어들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 장관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해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 이 얘기인데 이걸 또 정부가 그냥 청구만 하면 헌법재판소가 다 그렇게 결정해 주나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탄핵하고 이제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 두 같아요. 가지를 그게 예. 그 민주당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쳐다보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본다 또 이렇게 말을 또 살짝 돌렸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경박하고 가볍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잘못을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 듣는 국민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뭐 정당을 해산해?
그리고 또 뭐 탄핵해 이러지 말고 다 지금 한 템포씩 더 낮춰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네. 정치적으로 맞는가? 법률적으로 요건을 갖췄는가?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죠. 너무 지금 발언들이 가벼워졌습니다. 탄핵의 엄중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이제 의견이시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그 비난 수위가 오늘도 보면은 금수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어린 너라는 표현도 나왔고, 앞서 얘기한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전세를 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도덕성하고 또 연계시키는 발언도 했는데 이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제 김용민 의원이 금수라는 발언했고요. 유정주 의원이라는 분이 뭐 어린 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말 하는 분은 뭐 본인 스스로의 인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더 언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조금 좋은 아파트를 살거나 좋은 거주 환경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다 비판을 하는 것이고 사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서 저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인이 이건 해명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신경미 전 의원 의견 글쎄요,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이 두 분 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가벼움, 한동훈 장관의 지나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희롱하듯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현주, 신경민, 전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